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입니다. 제가 지금 바쁜 3월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바쁜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찍고 또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말이죠,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비용들이 인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음식점이랑 카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저도 그렇고 요즘 소비자들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카드 매출이 대부분 다 이제 포착이 됩니다. 현금 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현금 써도 뭐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착이 돼서 뭐 누락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들을 잘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항목들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이랑 뭐 카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재료비가 들 것이고, 가게 임대료, 뭐 전기세, 가스, 수도,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비용 처리는 이제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비용들 중에서 똑같이 지출했더라도 부가세에서 좀 유리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요, 운영하다 보면 농수산물들을 이제 구입할 거잖아요. 이런 농수산물들은 면세 제과인데, 이 면세가 뭐냐면은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해서 이제 면세인데,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그 업체에서도 계산서를 끊어주거나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셔도 부가세 항목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살 때는 부가세는 따로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면세인데, 부가세 신고할 때도 이런 면세 제과들을 구입했을 때의 매입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낸 부가세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가정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좀 빼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면세 제과를 구입했으면 부가세는 안 냈는데 법적으로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가정해서 부가세 낼 때 빼주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은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하셔야 되고, 내가 카드로 결제했다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농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것들은 증빙이 없이 인정이 되긴 하는데, 뭐 농민에게 직접 구입하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내가 매입할 때 계산서든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든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뭐 증빙 이런 거 필요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이가세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증빙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임대료, 우리가 이제 가게에 뭐 월세 뭐 얼마를 얻었다 치면 이제 건물주가 매달 월세를 이제 청구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월세를 낼 텐데, 그런 비용들도 당연히 우리 가게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세무서 달라고 해서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세무서 발행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럼 부가세 어차피 안 내실 거니까 부가세만큼 좀 임대료를 좀 깎아줘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자도 물론 세무서를 받아두시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간이가세자도 꼭 세무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기료, 뭐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 관련돼서 이제 쓰시는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가 인정되고요. 한전에 요청하셔가지고 세무서 끊어줘라 하셔가지고 세무서 받아두시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건비. 이 인건비는요, 정규직을 쓰든 뭐 알바를 잠깐 쓰든 다 이제 비용이 인정되는데, 이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4대 보험은 근로자가 반, 사업자가 반씩 내는 건데, 간혹 가다가 그런 4대 보험까지도 모두 사업주가 내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 원천징수는 개인이 하기엔 좀 복잡해요. 내가 주는 급여에서 몇 프로씩 뗀 다음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개념인데,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를 다 하고 나서 차액을 지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이제 그 종업원이 난 4대 보험 가입하기 싫다고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상태가 되면 나중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전액 사업주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4대 보험 가입하시고 원천징수 하신 다음에 급여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원천징수는 그냥 일반 사업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해요. 1년에 한 번씩 정산도 해야 되고, 취득신고, 뭐 상실신고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그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모르고 계셨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계절은 봄이 온 것 같은데 미세먼지도 많고 또 은근히 추운 것 같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